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JTB 낮 뉴스입니다. 전북의 경제 규모를 이야기할 때 이른바 2% 경제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있습니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 때문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시도별 국세 납부액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건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입니다. 하이트 맥주가 시장을 휩쓸었던 2000년 무렵 이 공장이 낸 국세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맥주 시장의 왕자를 빼앗긴 뒤 지난해 1,700억 원까지 줄었고 다행히 올해는 신제품 판매 호조로 매출이 늘면서 2천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를 보였던 맥주가 살아나면서 협력업체들에게도 훈짐이 돌고 이대로 가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 상황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도내 국세 납부액은 2조 5천억 원가량으로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전국에서 제주 빼고 가장 적고 인구가 20-30만 명이나 적은 충북, 강원보다도 무려 1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전북이 특히 부진한 건 기업의 법인세입니다. 호남에서 보면 납부 인원은 모두 2만 명대지만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남은 대형 정유업체들의 4조 원에 가까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더해져 전체 국세가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장들이 다 전남 저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천 쪽에. 그쪽에서 그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업의 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열악한 상황. 턱없이 영세한 기업 규모도 한 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도내에는 사업체 수가 한 1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10인 이상 사업체는 만여 개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도민의 개인 소득과 소비는 모두 전국 평균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속도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 공급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30에서 50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한 산업 구조와 영세성에 낮은 소득과 지나치게 가파른 고령화까지 전북 경제에 들이운 암울한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북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은 이제 막 첫 발을 뗐고 혁신도시의 농생명과 금융도 지지부진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원우 기자입니다. GM 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은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산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실험을 도입하고 대통령까지 전기차의 메카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미래차이다 보니까 R&D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R&D 공동연구센터 지원, 아울러서 규제의 특구 지원을 통한 상생 효과, 활성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는 당초 조성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파급 효과가 미미한 만큼 관련 기업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같은 핵심 정책에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국책은행이나 국가 공공기관들이 전라북도에 좀 집적시켜서 전라북도를 자산 운용형의 금융 중심지,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 3차 산업이 고루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차 산업, 즉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예산을 좀 집중 좀 투입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 커지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 의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이 계속 높아져 왔거든요. 못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도 좀 더 많이 풀어주고 또 세금도 좀 감면폭이라든지 비과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개편이 늦어지면 전라북도는 말 그대로 2% 경제에서 1% 경제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9월 사과 시세가 폭락해서 농민들이 사과 상자값도 건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과를 원물로만 판매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을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 대목이 지나고 사과가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10kg 한 상자 가격이 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놈의 사과를 갖다가 서울 가서 이거 우리 2,000원, 3,000원에 사간대. 우리는 요거 박스값 운임비도 안 나와. 사과는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로 사과의 저장 기간은 15일이지만 사과 주스로 만들면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과 100kg을 원물로 판매하면 30만 원, 사과 주스를 만들어 팔면 7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공식품 개발이 중요하지만 아직 사과 가공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해썹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농가들이 사과 주스를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서야 장수군이 250억 원을 투입해 장수 APC에 2021년부터 가공식품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과 식품 가공 공장을 설립이 되면 사과 주스, 사과칩, 사과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입산 과일 소비량도 계속 늘어나고 과일을 간편하게 먹는 방식의 소비 형태가 더 뚜렷해지면서 가공식품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늘 물이 넘쳐서 도로가 잠기는 순창군 경천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완주의 대표적 관광지죠. 삼례문화예술촌에 야간 경관이 조성됩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침수 걱정을 해야 했던 순창 경천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순창군은 주민 수건 사업인 경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5년 만에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13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226억 원을 들인 이번 공사로 하천 5.2km 구간이 정비되고 침수가 잦았던 인근 도로도 터를 높였습니다. 완주군은 국내 광고 대행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삼례문화예술촌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완주군은 예술촌에서 조선 정자 비비전까지 야간 풍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 춘향제가 제3회 대한민국 내 고향 명품축제에서 광양 매화축제와 부산 불꽃축제 등과 함께 명품 우수축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89번째를 맞이한 춘향제는 전통의 진수를 이어가는 동시에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우러졌다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우러진 남원 춘향제를 전통 축제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주군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 대형마트에서 반딧불 사과 판촉 행사를 벌였습니다. 반딧불 사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에 3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무주군은 이번 판촉 행사로 베트남 남부에 이어 북부로 수출 판로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7조 8,31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1% 7,7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1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700억 원이 투입되고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1,656억 원, 저출산 다문화 등 인구 정책에 7,7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전북 예산안은 상임 및 심의 등을 거쳐서 다음 달 13일에 의결될 예정입니다.
용담호의 수질에 위협이 되는 낡은 축사를 해당 시군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매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이한기 의원은 도민의 70%가 사용하는 용담호의 먹는 물 수질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인근 180여 개의 축사는 대부분 낡고 영세해서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한기 의원은 해당 축사들을 단계적으로 폐업 보상을 하고 매입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용담호물을 식수원으로 쓰는 5개 시군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역 축제를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도내 주요 축제 60개 가운데 41개는 기간이 같거나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9월과 10월에는 무주를 뺀 13개 시군에서 무려 21개 축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전통성보다는 이벤트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축제가 많다며 전라북도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축제를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서 도심 흉물로 전락한 군산 금암동 폐철도에 도심숲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25억 원을 투입해서 2만 5천 제곱미터의 폐철도 부지에 12,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군산 금암동 폐철도는 지난 2008년 군산역의 이전으로 철도 운행이 중단된 뒤로 방치돼 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가 17도, 전주 16도, 장수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매우 춥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